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의 잡음, 복당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최근에 있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 기간 중 가세연에서 2013년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합니다. 이 대표는 사실무근이다. 현재 쌍방 고소고발 상태. 이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강용석 변호사가 했고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당에서는 복당 신청을 허용해줬는데 최고위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불허가 됐습니다. 강 변호사, 복당 안건 상정 전날 나한테 전화해서 복당 시켜주면 고소고발 취하하겠고 영상을 내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일종의 폭로를 이준석 대표가 합니다.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도 폭로 형태의 반박을 합니다. 이 대표가 먼저 복당 시켜줄 테니까 고소고발 취해달라 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이거 뭐 양쪽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일단 손정희 변호사님, 양측의 입장을 좀 다 설명해 주겠어요? 현재 상태가? 일단 서로 이제 그 책임 공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악의적인 어떤 허위사실로 나를 공격해왔고 그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 조치한 사건이 있고요.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 당대표가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긴 한데 2023년경에 성상납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라고 대선 기간부터 당대표 자격 없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실제 형사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건이 접수되면 결말이 지어져야 되는데 결말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악의적인 흡집내기다, 아니다, 맞다, 당대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방에 나아가서 이제 개인의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복당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거래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폭로가 돼서 이거는 공당의 어떤 당대표로서는 사실관계가 맞다면 매우 치명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녹음 내용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이야기는 결국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과 관련된 이익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당대표의 혼자의 권한으로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가? 복당을 시켜준다고 당대표가 시켜주면 시켜주는 건가? 결국은 다수의 어떤 최고위에서 불결됐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나친 어떤 정치적인 공방들이 아닐까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요.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이 이슈 잘 정리를 해주셨고 지금 워낙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방입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의혹의 진위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고 이 두 번째는 소위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받아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정치적인 딜이 있었느냐, 그 딜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라는 걸 두고도 양측이 진실 공방. 이 두 가지 전선이 현재 형성돼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과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을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짚어보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영상과 고소를 내리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복당 딜을 걸어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 응? 그거 다 저 뭐야 고발도 취하고. 아니 고발은 무슨 아니고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하여간 우리가 딱 없애면 그다음엔 뭐 아니 서로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왜? 하여간 뭐 그 잘 대표님이 잘 해주시면 뭐. 하여튼 보시죠 뭐. 제일 중요하죠 뭐.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녹취 중 일부입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이 녹취록을 공개하며
고소를 취하고 영상을 내리는 조건으로 복당을 시켜달라라고 강윤석 변호사 측이 딜을 해왔다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윤석 변호사는 반박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강윤석 변호사의 반박입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영상을 내려주고 고발을 취하면 복당을 허용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가운데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특정 언론사 기자도 동원이 됐다.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게 강윤석 변호사 주장입니다. 서로 못 믿으니 직접 당사자 간 통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를 내가 했던 거다. 물밑 협상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한 건 이준석 대표 측이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녹취를 다시 공개합니다. 본인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 녹음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허위라는 말 한마디도 네. 안 나와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한테- 만일에 거짓말이면. 얘한테 이게 지금 가 제보를 했대요. 가세연이 저한테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확인 전화가 와요. 그래갖고 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쟤네가 말하는 것 중에 쟤네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쟤네가 무슨 녹취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녹취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제 녹취는 없어요. 그럼 수사 기록은 뭐예요? 그럼 수사 기록 대전지검 어쩌고 하는 거. 장사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 명 대전 좀 보낼게요. 좀 만나주시고 상황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성상납과 관련돼서 의전 담당했던 사람과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통화한 내용이라며 강윤석 변호사 측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강윤석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대표의 측근을 왜 내려보내서 투자하겠다라는 약정서까지 쓰느냐. 성상납은 사실이다라고 강윤석 변호사는 주장을 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예요. 성상납이 사실이냐 아니냐, 복당을 두고 누가 먼저 딜을 했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녹취 파일을 공개했잖아요. 자신의 SNS에 강용석, 가세연 그 대표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제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는 일반인은 모르는 둘만이 아는 뭔가 맥락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상납이 없었는데 성상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복당을 하니마니를 거래를 제안했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던가 화를 낸다거나 뭔가 굉장히 쨍하고 부딪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둘의 대화 내용이 일반인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뭔가 둘만 알고 있는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게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추측을 좀 가져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차라리 이 차제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성상납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여당 대표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성상납이 없는데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 사람의 정치적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도 영원히 정치계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깨끗하게 수사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개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야 전문가들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병민 대변인님. 예. 이게 결국은 복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대표가 저걸 봐라. 지금 다 영상 내리겠다고 하지 않았냐. 나를 향한 의혹 제기도 다 거짓이다. 라는 어떤 일종의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관련된 녹취를 이제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공개를 하게 되니까 또 강용석 변호사와 이준석 대표가 통화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준석 대표가 공개하면서 사실상 진흙탕 싸움처럼 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실 복당 문제가 불거졌던 터고요. 지금 벌써 4월 중순 정도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뒤면 이제 지방선거가 예.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 그리고 또 특정 굉장히 유튜브 진영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간의 다툼이 이렇게 확산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치러지게 될 경기지사 선거를 비롯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런 과정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누가 맞는지를 떠나서 도움이 안 된다. 당에.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강용석 변호사도 누구보다 정권 교체를 원했던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 자체가 정권 교체를 실행하고 나서 성공한 정부를 받침하기 위해 해야 되는 정치인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들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녹취들을 지켜보게 되면 예. 작년 연말의 모습일 텐데 그때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거 중간에 굉장히 큰 갈등을 좀 일으켰던 상황 당선인과 이었고 그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는 또 거친 공세들이 같이 오갔던 때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준석 대표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고 같이 또 국회를 가서 당선인과 끌어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다시 모든 것들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여부는 진실대로 밝힐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게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가 되면서 번져나가게 되는 게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의 해당 의혹에 대한 반론은 나에 대해서 거짓 음해 주장을 하도하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사람 몸에서 만날 수는 있다라는 반론도 현재 존재합니다. 전재수님, 문제가 됐던 의혹 여부는 이 경찰 수사가 나와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진위 여부를 우리가 뭐 가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복당을 두고 누가 먼저 소위 딜을 주도했는지는 지금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님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최근에 가장 뜨거운 두 분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보수 진영 안에서 가장 뜨거운 분이고 예. 강용석 변호사는 보수 진영 바깥에 유튜브로 이제 상징되는 야전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인데 가장 뜨거운 두 분이 이제 붙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제 결국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이 두 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정치라는 것이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 가지고 갈등과 분열을 완화시키고 또 싸움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 가지고 싸움을 뜯어말려 가지고 뭔가 좀 싸움을 하지 않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이 뜨거운 두 분이 사실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또 싸움이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싸움을 계속해서 붙여왔던 보수 진영 내와 보수 진영 바깥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들인데 이 두 분이 붙었어요. 저는 어떤 것이 진실일지 굉장히 이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적어도 정치를 하려면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이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민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사실은 이 두 분의 논쟁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